2024년 1월 6일 월요일입니다. 17시 0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풋볼 월요일 스타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네, 제가 2024년이라고 그랬군요. 야, 파일명은 25였습니다. 그것도 한번 바꿨습니다, 실수에. 자, 이것까지 넣어서 오프닝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또 해주시고. 자, 여러분, 2025년 1월 6일 히든풋볼, 새해 히든풋볼 다시 스타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네. 1월은 유예해 주시죠. 원래 1월까지는 조금 입에 안 붙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뭐 얘기하는데 계속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얘기가 그치, 나오더라고. 그치, 근데 그게 이제 이미 오래지만 그렇게 입에 좀 배 있는 게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 2025년 첫 스타트가 있었군요. 야, 2025라는 숫자 황당하다, 진짜. 이거 올지 몰랐어요, 저는.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때는 2020이 미래의 상징적인 숫자였거든요. 원더키드 2020. 그래. 그게 네. 이제 하늘 날아다니고 슈퍼보드 같은 거 타고 날아다니잖아요. 그냥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거기 한때기 타고. 인형들이랑 싸워. 그래. 근데 이제 2020이 미래의 어떤 그런 딱 상징적인 숫자였는데 그렇지. 그걸 5년을 진작에 지나갔지. 네. 근데 하늘은 못 나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 나죠. 네. 히든풋볼로 따지면 2015년 8월에 스타트했으니까 11년 차에 와, 접어들었습니다. 11년? 11년 차야. 2015년도 되게 가까운 가까운 과거 같은데. 근데 되게 오래된 거지. 되게 오래됐구나. 진짜 오래됐다. 네, 진짜 10년 됐는데 몇 년 만에 참 축구계가 많이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휙휙휙 바뀌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올해 또 뭐 다른 디테일한 뭐 계획보다는 역시 히든풋볼 그리고 또 다른 컨텐츠 재밌게. 근데 뭐 우리야 뭐 그렇다 치는데 환희 형은 25년에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저는 그냥 안 아프려고요. 아, 좀 중요하죠. 아니, 그냥 이제 아파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아픈 적이 없지 않아요? 저는 안 아파요. 제가 아픈 적이 없어요, 사실. 그래? 아니 제가 그거지. 제일 건강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크게 아프지 않아서 그렇지. 약간 아주 경미한 역류성 식도염. 아주 약간 경미한 살짝의 감기 기운. 뭐 이런 게 그런 거. 항상 약간 근데 당신들은 크게 아프잖아요. 그죠? 한 약간 번씩. 골골백세 느낌이라서. 알아듣죠. 저는 아파서 결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해설계 신광훈이야. 10년 동안 아파서 해설을 못하거나 아파서 뭐 한 적이 없어서 근데 이제 아파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아니 형은 내가 봤을 때 크게는 안 아플 것 같아. 그렇게 약간 살짝 잔병치레. 네. 그 당군 형이 어제 네. PT를 하겠다 그러더라고. 그거 2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이번엔 진짜 하겠대. 어디냐고 뭐 어디 가야 되냐 맨날 그래서 집 앞에 가라고. 이번에 잔집 지하에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동네 그 아파트 헬스장에서 PT 하니까. 그래서 내가 바로 형 얘기를 했지. 김한처럼 하냐? 그랬더니만 그때 이제 채팅창에서 올라오는 건 김한은 형이 와 5년 차 됐나요? 뭐 6, 7년 했죠. 6, 7년? 그래도. 이제는 PT 안 하고 그냥 혼자. 그 혼자요? 네. 오, 약간 딱딱해졌는데? 딱딱하긴 해요, 제가. 아니야. 딱딱하기만 해요. 말랑말랑해. 옛날에 말랑말랑 했는데 그렇지. 이제 딱딱하기만 해요. 근데 말랑말랑한데. 근육은 그냥 딱딱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냥. 지방이 경화됐나요? 그게 아픈 거 아닌가요? 그건 아픈 거지. 지방이 경화되면 아픈 거 아니야? 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안 아프다. 안 안 아픈 거 중요하다. 나도 안 아픈 거 할래 그럼. 안 아픈 게 제일 나아. 뭐 안 아픈 거 되게 다른 거 중요하지. 욕심내봤자 의미 없어. 뭐 우리가 엄청 뭐 얘기 나온 김에 아픈 거 하니까 조금 전에 SBA를 찍었는데 영주 형 같이 찍었어요. 아, 그래? 네, 영주 형 같이 오랜만이다. 찍었어요. 아, 괜찮으세요? 영주 형이 일단 얼굴 살은 많이 빠졌고 사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보기 훨씬 좋아요. 그리고 그 SBA를 하는데 바르셀로나 얘기, 다니 올모 얘기하는데 흥분하는 거 보니까 진짜 형 많이 회복한 것 같아. 너무 다행이었어요. 다행이다. 촬영한 게 아마 내일 올라갈 거예요. 이거 보시면 아마 영주 형도 이제 회복이 많이 돼가고 있으니까 다행이다. 차츰차츰 그게 진짜 너무 다행이죠. 그렇습니다. 그 개인적인 질문이 그 올모는 어떻게 된 건가요? 내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SBA에. 또 봐야 되나? 예. 영주 형도 오랜만에 안부 그 건강 체크할 겸 알겠습니다. 그거로 보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그 갑자기 영주 형이 이제 라포르타 욕도 하고 이제 갑자기 그 바르셀로나 얘기하니까 건강이 급격하게 회복되더라고요. 네. 제가 봐야 되나 했잖아요. 자기 컨텐츠 자기가 안 본다는 소리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어제 맨유 대 리버풀이 너무 재밌어서 입중계랑 화면을 전 동시에 본 적이 단 한 번도 예. 없거든요. 봤군요. 차라리 입중계만 켜놓고 화면을 상상하면서 본 적은 있고 아하. 입중계 안 보고 화면을 본 적이 있는데 동시에 켰거든요. 근데 네. 저는 정확하게 맞던데요, 싱크가?
잘 맞추는 분들은 딱 맞더라고. 저는 그냥 아무것도 네. 안 맞추고 딱 켰는데 그러면 이제 아다리가 잘 맞은 거지. 장군형 막 흥분하는 것과 이 타이밍이 너무 잘 맞아서 네. 아 요렇게 보는 거구나. 저는 이제 왜 안 켰냐면 타이밍 맞춰야 될까 봐 그치. 이제 안 맞겠지 하고 안 봤는데 근데 나름의 좀 재미가 있지 않나요? 특히 어제 같은 경기에서는. 이래서 보는구나. 이걸 10년 만에 알았습니다. 입중계를 참여도 했고 했는데 그치. 막상 실제로 볼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래서 보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어쨌든 25년에는 여러분도 건강하셔야 되고 저희도 안 아프고 방송 잘해야죠. 되게 재밌는 채팅이 있는데 리버풀전보다 잤는데 비겼더만 재밌었음? 히든 풋볼을 지금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데 어제 경기를 보면서 주무셨다. 그때 주무신다면 지금 일어난 것 같은데? 뭐 굉장히 피곤하셨나 본데. 아니 웬만큼 피곤하지 않고서는 네네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네. 그 경기는 잠자기 진짜 애매한. 네. 물론 되게 취약 시간대긴 하지만. 네. 제 목표가 새벽 3시 전에 무조건 자는 거거든요. 뭘 해도. 근데 어제는 좀 그치, 그럴만했어. 새벽 3시 한 20분에 자야 되잖아요. 그치, 한 그거 3시 반 보면서. 정도 돼서 자요. 고민했어요, 마지막에. 이걸 근데 너무 아까운 거야, 그동안 네. 본 게. 그래서 끝까지 볼 정도로 되게 잘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PL 얘기로 스타트를 했으니까 PL 얘기를 해보죠. 맨유는 굉장히 어려운 흐름이었다가 지금 환희 형이 스크립트에 써놓은 것처럼 나름의 희망을 찾았습니다. 어제 경기 형은 입중계로 봤잖아요. 네. 어떻든가요? 일단 뭐 3-4-3 오케이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것 같아요. 이 자리는 바꿔야 되겠다. 이게 너무 명확해. 옛날 맨유 보면 얘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다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는 여기 한 3-4개만 좀 바꿔주면 괜찮아질 수도 있겠다. 3-4개면 엄청 많이 바꾸고. 2-3개로 바꿨습니다. 예. 2-3군데만 조금 선을 보면 괜찮겠구나라는 약간 희망을 발견을 했고 또 옛날에는 진짜 총체적 난국이었다면 네. 약간 정돈이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면 진짜 개판인 데가 있고 어느 군데군데 정리되어 있는 느낌 있잖아요. 그치, 여기만 치우면 되겠네.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을 약간 일단은 받았다. 어제만으로. 어디 바꿨으면 좋겠어요? 일단 왼쪽 백, 왼쪽 사이드 백. 윙백. 그리고 톱은 이게 진짜 톱이 제일 왼쪽 백은 뭐 이렇게 한 명만 갈아 끼우면 되잖아요. 근데 톱은 일단 비싼 선수 2명이 와 있는 상황이고 톱은 비싸 그냥 원래. 비싸지. 그러면 또 그만큼 톱을 써야 돼. 그러면 톱 한 명을 찾으려고 몇 천억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얘를 살릴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이 되고 근데 뭐 맨유니까 그 돈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톱이 진짜 고민이다. 근데 톱만 해결되면 다른 데는 어떻게 대충 착착착 정리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날 경기만으로. 형은 어땠어요? 맨유요? 그러니까 그 뭔가 지금 환희 형 얘기를 받자면 어디 뭐 좀 바꾼다거나. 바꾸는 것만 봤을 때는 저는 전체적으로 다 바꾸고 싶죠, 사실. 맨유는 뭐 한두 포지션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경기마다 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는 좋았다가 안 좋았고 어제 가르나초도 사실 마지막에 도움했잖아. 어시스트를 했지만 사실 그 선수도 이제 믿고 갈 선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근데 어제 만약에 호일린이 골을 넣었어. 근데 그렇다고 호일만 믿고 가나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아니잖아. 그래서 아마드도 사실 뭐 맨유의 공격진 중 제일 잘한다고 하지만 이게 이 정도 이게 맞아? 그런 생각도 들고 네,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있지 않나. 근데 저는 단지 이제 있어야 되는 선수는 이제 그 마이너 하나. 브루노 오나나, 페르난데스. 브루노 페르난데스. 우가르테 좋던데 어제. 마즈라위. 뭐 꽤 많은데? 한 4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 뭐 포함해서 4명이니까. 그렇지. 네. 저는 여기서 만약에 지금 추가형이 안 하고 한 명 바꾸라면 덜리트 빼고 요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김원일이 들어가야 훨씬 패스 볼줄도 괜찮고 왜냐면 덜리트가 너무 둔하고 실수를 많이 해. 어제도 결국에 핸드볼 파울 줬잖아요. 원일이 형이 들어가는 게 훨씬 낫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더리우트도 제가 봤을 때 이제 아약스 뭐 제식으로 얘기하자면 아약스 빨이 좀 계속 가고 있다. 아약스 레떼로 이제 그게 다 희미해졌어. 어린 시절에 침스 4강을 경험하고 이제 대용과 함께 엄청난 선수다 제목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물론 이제 유벤투스에서도 뭐 주전으로 활약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 뭐 이후의 행보들 아약스 이후의 행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월클 중앙 수비수냐라고 봤을 때 거기에 되게 부합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물론 우리가 어제 후토크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맨유가 계속 쭉 안 좋다가 더비전에는 어떤 정신력으로 반짝한 다음에 다시 그 다음 경기에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덜어 있었어서 이것만 보고서 뭔가 이제 앞으로 좋아지겠지라고 얘기하기엔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제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아모린 감독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신력적인 멘탈적인 부분에 대한 칭찬도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한 번에 약간 그 좀 전환점은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리버풀이라는 팀을 상대로 이제 맨유가 보여준 밑에서의 움직임은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토트넘과 비교했을 때는 밑쪽은 저는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토트넘과 반대로 위쪽이 저는 위력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도 승점을 지켜내고 어쨌든 팀이 분위기가 좋지 않았을 때 버티는 팀으로 돼야 된다. 네. 라는 걸 봤을 때는 맨유의 모습이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9번 스트라이커들이 비싸잖아요. 과하게 비싸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억지로 9번 스트라이커 딱 찾아서 과하게 데려온 팀들이 되게 손해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지금 되게 많은 팀들이. 그러다가 결국에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네. 그래서 차라리 9번, 10번 그 사이에 있는 애매하지만 조금 더 좀 가격이 낮은 그런 선수를 써서 차라리 9번 쓰다가 안 되면 10번 쓸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얘네들은 9번에 계속 뛰어야 되고 뭐 지르크지가 내려와서 플레이를 한다지만 어쨌든 지금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거는 최전방밖에 없잖아요. 지르크지가. 그죠. 3-4-3 쓴다 치면. 그래서 이게 9번 스트라이커를 과연 이 돈 주고 막 1,000억 주고 사는 게 확률적으로 요즘엔 1,000억으로도 못 사. 그러니까 보일러이 1,000억이야. 그러니까 1,000, 한 200. 그러니까 이게 9번이 9번 잘하는 선수 케인, 레반도프스키, 오케이. 근데 그렇게 찾을 거 그 정도 아니면 차라리 밑에 있는 선수를 올려서 쓰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애매한 9번 비싼? 딱 마음에 드는 선수 데려오기도 애매하고. 딱 마음에 드는 9번도 없긴 해 잘 사실. 없어. 몇 명 없어.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어떤 유케레스 같은 선수가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는 하지만 저 선수가 빅리그에 와서 어느 정도 할지도 사실 알 수 없는 일이고. 저는 그 이삭이 지금 그래도 높은 평가를 이삭 되게 잘하고 받는다는 게 있잖아. 스트라이커지만 스트라이커스럽지 않게 뛸 수 좀, 있다는 맞아요. 장점들이 있거든요. 이전에 소시에다드 때도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니까. 아니 뭐 물론 이거는 감독 쓰기 나름이에요. 감독이 어떻게 근데 감독이 아무리 지시해도 너무 9번스럽게만 뛰는 선수들이 있으면 그건 또 전술적으로 유연성이 떨어지니까 네. 요즘은 또 9번 완전 9번형이 맞나? 케임 레반도프스키급 아니면 잘 없어. 쉽지 않다라는 네.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 얘기할 거는 뭐 이 맨유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다음 경기까지 봐야 돼요. 주중에 아스날이랑 주말이구나. FA컵 경기 있고 그다음에 소튼 요렇게까지는 쭉 한번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랑 별개로 어제 이제 그 맨유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놀드가 너무 구멍이었기 때문에 경기의 밸런스가 뭉개졌다. 즉 거꾸로 얘기해서 맨유 아직 더 봐야 되고 그치. 리버풀은 아놀드 지금 그 재계약 이슈가 있는 상황에 더비전에서 제대로 안 뛰고 잘 못하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아놀드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세게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그거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 계약 원래 근데 그 정도 되면 그렇게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이게 선수들이 보통 그러더라고. 6개월 남았을 때는 좀 정신 동기부여가 못- 떨어지는지 예. 뭔지. 그러면 빨리 다음 스텝 정리하는 게 그러니까 리버풀이 아쉬워서 그걸 붙잡고 있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빨리 다음을 준비하는 게. 이거는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 물론 이제 아놀드가 재계약해서 마음 잡고 하면 좋은데 저는 항상 K리그 아쉬운 게 이미 마음 뜬 선수 어떻게든 막 계약 기간 남았다고 더 쓰려고 억지로 하고. 앉혀놓으면 저는 결과가 좋은 걸 거의 못 봤거든요. 네. 그냥 물론 이건 이적료를 못 받을 수도 못 받는 상황이긴 그렇지. 하지만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된다면 그냥 정리를 하는 게 팀을 위해서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그 리버풀 팬들 중에서는 그래도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남겨야지 하다가 어제 정뚝떨했다라는 분들이 생길 정도로 현지에서도 비판 언론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브래들리였으면 어제 경기 그렇게 안 됐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만큼 이제 선수가 실력이 있고 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 일부러 뭐 태업했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집중력이 흐트러졌던 안 되는 것 거지, 같아. 잘.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 계약 뭐 한 해 만에 붕 뜬 거지, 좀. 그치. 그래서 이제 경기에 대한 준비가 덜 된 거죠. 제대로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이랬을 때 빨리 필요한 거는 그냥 뭐 이제 어떻게든 재계약을 하든 아니면 재계약 화끈하게 제시해서 지금 보니까 세게 지르기긴 한 것 같아.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든지. 그러니까 연봉이나 이런 거는 세게 제시를 했는데 이제 아놀드가 빨리 그거를 잡든지 아니면 본인도 아닐 거면 그냥 빠르게 뭐 선택을 하든지. 근데 이게 사람이 심리적으로 어쩔 수 없나 봐요. 어차피 계약 끝나면 난 이적료 없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다음 선택지는 네. 날 원하는 팀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마음을 막
100% 120% 총력전 하기가 쉽진 않죠. 그래서 뭐 리버풀은 어제 이 비겼다고 하더라도 사실 너무 승점 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라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아놀드 이슈에 대해서는 빠르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면 이거 아놀드도 본인도 좀 힘들 테니까. 이런 거 빨리빨리 결정 잘하고 정리하는 게 또 구단이 일 잘하는 그쵸? 요즘은 결국 구단 살려면 그걸 잘해야 그래. 되거든요. 뒤에서는. 이거 잘 정리를 어쨌든 일이니까 뭐 그렇게 대단히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잘 정리를 하면 쭉쭉 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놀드요? 전혀 모르겠어. 전혀. 근데 이렇게 있다가 이제 사실 좀 축구 팬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일일비 할 수 있잖아요. 그치. 예. 근데 만약에 아놀드가 이러다가 갑자기 다음 경기에 또 되게 잘한다. 잘해. 그럼 얼른 좀 재계약해라. 원래 그러기 마련이지. 그럴 수 있고. 네. 근데 사실 아놀드도 여기 레알을 만약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후반기를 좀 잘 보내면 주급이 조금이라도 오를 수 있단 말이야. 레알 그것도 맞아. 가서도. 아니면 재계약 오퍼가 더 크게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본인 하기에 달려 있어요, 이거는. 본인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인 거를 뭐 이해한다기보다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좀 많이 봤으니까. 비일비재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뭐 리버풀은 아놀드가 아쉽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승승장구 중이고 맨유가 비교적 전환점을 만들었다면 토트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와중에 데이비드 온스테인이나 좀 이 공신력 있는 기자들은 포스테코글루 100% 안전하다. 즉 경질 가능성은 없다. 근데 이 감독 경질에 대해서 환희 형이 가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때가 있으니까 형이 지금 토트넘 상황을 쭉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PL에서 최근에 봤을 때 스쿼드가 다 전체적으로 좋아지면서 어쨌든 감독의 능력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긴 했지만 감독을 바꿨다고 해답을 찾은 팀이 몇이나 될까요? 잘 많지 않죠. 네, 그러니까 클롭이랑 슬롯 경우는 다르고 완전 이거는 한 텀이 끝났으니까 새로운 네. 시작인 거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 중간에 경질했을 때 잠깐 스파크는 일어났지만 결과적으로 뭐 맨유도 마찬가지고 이게 확률적으로 바꿨을 때 뭔가 될 확률이 저는 그렇게 높진 않다고 봐요. 근데 이 구단주의 성향 자체도 어쨌든 짠 사람이고 레비 회장. 네. 예. 그리고 이 포스텍이 추구하는 축구 자체가 현지 팬들은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근데 이게 저는 그냥 댓글이니까 이걸 100% 맹신할 수 없잖아요. 이게 토트넘 팬인지 어떻게 알아? 뭐 근데 그렇지. 저기 현지에 이건 형이라고 있어요. 네. 그 형이 이제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인터뷰한 게 있잖아. 있어요. 한 3-4명 물어봤더라고. 네. 근데 뭐 그걸 그렇게 뭐 대답한 사람이 우연히 걸렸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다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채팅창 그거 호주인들이 그건 몰라. 그렇지. 허주인들일 수 있겠다. 근데 현지 사람 인터뷰를 실제로 보니까 얼굴로 다 그런 어떤 공격적인 성향이라든지 이 하고자 하는 게 뚜렷함에 대해서 되게 높은 인정을 하는데 저도 그거는 동감은 해요. 이 사람이 이것도 애매하고 저것도 애매한 것보다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게 확실하면 조금 호감인 건 있는데 그래도 토트넘이 지금 2위, 3위 이거는 이게 용납이 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이죠. 작년 초에 명장 로드로 주원이 형이 잉글랜드 갔을 때랑 비교적 최근인 한두 달 전에 우리가 투어를 갔을 때의 느낌은 뭐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사실 포스텍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기운이 구장에서 느껴지진 않았어요. 뭔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었어. 근데 뭐 전체적으로 이 온스테인 정도 되는 사람의 말이 사실 가장 공신력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100% 안전하다고 하는 거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긴 하나 팬들은 좀 답답하긴 할 거예요. 근데 아니면은 뭐 대안을 못 찾는 걸 수 있고 구단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근데 선수단 내부에서 뭔가 얘기가 많이 나오면 그건 또 감독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이 전술 뭐 한 명이 또 야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이 축구하는 게 말이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크진 않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거의 없잖아요. 오히려 선수단은 또 이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축구가 하고 싶고 뭐 훈련 세션 이런 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지. 근데 이제 결과가 안 나오고 네. 또 여기에 커버를 칠 수 있는 부상자의 계속된 발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선수들의 어떤 그 개인적인 기량 문제도 분명히 있긴 한데 주원형이 이제 토트넘 경기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얘네가 선수 몇몇이 봤을 때는 아주 나쁜 것 같진 않은데 이거 좀만 잘 손 보면 이거보단 잘할 수 있지 않나? 그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감독 얘기로 귀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또 포스텍도
어떤 부분은 뭐 강단 있게 밀고 나가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또 어떨 때 보면 되게 답답해요. 근데 이제 수비 라인에 주축 2명이 이제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해요. 어느 사실. 정도는. 네, 수비도 많이 빠졌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뭐 있을 때는 뭐 그러면 엄청 잘했냐? 뭐 그런 것도 아니었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좀 오락가락했지.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저는 포스트클럽도 경질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진짜 답답합니다, 사실. 네, 매번 골 먹는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쉽게 골을 먹고 그 끈적함이라는 게 팀에 지금 느껴지지 않아서 네. 수비적으로 그게 좀 아쉽죠, 사실. 근데 이제 영입부터 뭔가 계속 최상위 선수를 못 데려오고 차선책, 차차 선책만 데려오면서 퀄리티가 낮아진 것도 사실이고 옛날만큼 딱 확실히 포인트 해줄 선수가 없잖아요. 없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돈을 이전보다 잘 벌고 있고 형이 얘기한 것처럼 차선책, 차차선책, 차차차선책을 사긴 했지만 돈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안 되게 쓰진 애매한 않아. 선수를 비싸게 사와요. 네. 자, 그러면 제가 그래도 해축을 본 게 200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그럼 이제 5년 본 것 같아요. 한 24년 봤다 칩시다. 24년을 토트넘을 쭉 저도 아스날이랑 옆 동네에 있다는 것 때문에 계속 보긴 했는데 저는 토트넘을 되게 인상적으로 본 거는 데스크 때 한 번이에요. 그때 말고 성적이랑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팀이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정도의 팀이었던 적이 있는가라고 물으면 난 그거 솔직히 얘기하면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점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네. 근데 사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적하고 나서 토트넘의 성적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 쓰기 시작했고 뭐 그 전부터 이제 토트넘 팬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근데 그 전부터 이제 이영표 선수부터도 생각을 해서 본다면은 챔스 가는 것도 힘든 팀이었잖아요.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물론 또 챔스 근처에 올 때도 있었지만 다시 내려갔다가 요 정도가 약간 반복되는 리듬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포체티노와 데스크 때 빡 해서 올라갔지. 엄청 그때 결과적으로는 아스날이랑 순위도 뒤집어 버렸고 그다음에 챔스 결승도 가고 그러면서 기대치가 올라간 건 맞지만 큰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 레비 회장이 토트넘을 운영하는 기조가 과연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박따박 계속 따면서 우승권에 도전하는 팀의 운영 기조인가를 묻는다면 아까 우리가 맨유 얘기하면서도 이제는 감독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수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단의 운영 기조와 이게 밀고 나가져야 그게 아다리가 맞아야 가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이제 케인, 손흥민 터졌을 때 이때가 이제 이 팀이 과연 우승권 팀으로 가냐 마냐 그러니까 반짝 2위 하고 이런 거 말고 그냥 꾸준히 2위, 3위권에서 놀 수 있는 팀으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대부분의 팀들이 그때 기회를 안 잡죠. 왜냐면 우리 팀은 원래 이렇게 큰 규모가 아니라 이 정도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고 뭐 모르겠어요. 레비 회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막 예를 들어 사우디나 뭐 이런 외부 자본을 들어봐. 그럼 레비의 입지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뭐 그런 내부적인 어떤 약간 권력의 이유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냥 이건 그냥 개인적인 추측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뭐 사실 저는 이제 분데스리가를 중계하는 입장에서 레버쿠젠 같은 팀들이 기회가 왔을 때 뭔가 확 해서 탁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하지.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쉽지 않은 것 그게 같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그건 있어. 토트넘이 이전처럼 돈을 많이 안 쓰면서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요즘엔 돈을 또 쓰는데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매출이 그만큼 또 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토트넘보다 작은 구단들도 이제는 PL에서 돈을 좀 쓰니까. 그치. 그래서 아쉬운 거죠. 사실 토트넘이 돈을 썼을 때에 그 선수들이 효과를 좀 내면 되는데 효과를 못 낸 경우도 좀 적지 않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물론 그거를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토트넘이 그래도 10위 바깥까지 막 밀려 나가진 않았고 한 4, 5위권에서 90위 정도 사이에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던 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 순위는 좀 낮죠. 지금 몇 위야? 12위, 13위 뭐 이렇잖아. 그리고 경기 내용이 너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불만을 갖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하다라고 보이지만 뭔가 좀 돈을 쓰긴 쓰는데 어중뛰게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 팀의 운영 기조가 계속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근데 사실 그렇게 운영을 해서 우리는 계속 PL에서 유지를 하겠다. 우리만의 스타일을. 그러면 뭐 사실 할 말 없긴 하죠. 이게 애매한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포스텍 감독에 대한 이야기도 어떤 경우 어느 또 파트 선수들이나 이런 데서는 되게 지지를 하는데 이게 현지 팬들이랑 우리나라 팬들의 어떤 온도 차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그 복잡하죠, 사실. 복잡해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선 유독 이제 토트넘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당연히 클 수밖에 한국인이 없죠. 지금 2명이나 상황이고 그런 것도 좀 특수성이 있죠. 그치, 좀 더 유별나게 보는 거죠, 우리는. 그럼 뭐 토트넘 팬들도 있지만 우리는 또 손흥민을 이제 보기 위해서 토트넘을 보고 그러면서 토트넘을 응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제 바라는 거는 손흥민만 딱 팀이라는 게 한 선수만 바라볼 수 없겠지만 우리나라는 손흥민을 아무래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좀 더 잘하고 좀 더 야망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손흥민이 좀 더 타이틀을 좀 따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지 만약에 손흥민이 없고 그냥 토트넘이라는 한 팀을 봤을 때 그냥 그러면 우리가 되게 감정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담백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 토트넘 레비가 그렇게 하나 보다 라고 하고 딱 말겠지. 끝이야. 예, 그 정도는 알지. 그렇잖아. 아무래도.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생각보다 이번 시즌을 좀 포스텍이 넘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엄청나게 성적이 이거보다 더 떨어져가지고 강등권 근처를 헤매지 않는 이상은 지금 느낌으로 나오는 해외에서 어떤 언론의 이야기는 포스텍은 그냥 그대로 갈 것 같은 느낌이다. 그리고 그거 있더라고요. 독감 이슈 있었잖아. 네. 질병 이슈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 인터뷰 보니까 자기는 아니었대. 그러면 전술적인 선택으로 벤치였던 거야. 그래서 그런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양력에 대한 인터뷰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좀 과장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좀 많이 과장됐죠. 너무 과하게 과장됐죠. 깜짝 놀랐어요, 네. 제목 보고.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대답했을까 해서 봤더니 그냥 충분히 할 수 있는 대답 정도로 했더라고요. 자, 물론 약간 서운할 수 있지. 뭐. 그래도 양면 물어봤는데 좀 더. 좋게 말해주지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팀이 지금 불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게 신경 쓸 게 아니구나. 그래, 포스트 입장에서 신경 쓰 그러니까 그거 알겠는데 지금 어쨌든 어린 선수고 이제 왔으니까 멀리서 왔잖아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했는데 아니 제목이 충격 1처리 최악 토트넘 PL보다 수준 낮은 곳에서 왔다. 누가 쓴 거야 이거? 여러 명 있어. 그러니까 뭐 하나의 기사긴 한데 이렇게 쓴 기사 되게 많아요. 아, 그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세 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탈에 걸리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진짜 이렇게 기자가 이렇게 제목을 달까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기자가 직접 제목을 단 것도 있는데 보통 기자가 평범하게 제목을 보내면 고쳐? 바꿔요. 네. 저도 사실 일할 때 몇 번 당해보긴 했거든요. 그래? 나는 그냥 평이하게 썼는데 갑자기 김한의 A 파일. 아니 그건 내가 쓴 거니까. 개 자극적으로 바뀌어 있는 거야. 어떻게 내가 개길 거야? 뭐 어떻게 할 수 아니 없으니까. 보면 그냥 시간이 필요하고 적응해야 된다 정도로 네. 되게 유보적으로 얘기한 것뿐인데 이거 완전히 그렇게 못하지. 완전 쓰레기를 만들어놨어. 그래야 또 네이버에 걸린대요. 그래. 그러면 요즘은 진짜 네이버에 걸리기 위해서 그냥 기사를 쓰는 거야. 특히 이제 연예 스포츠 같은 경우는. 제목을 그렇게 해서.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손변이 가끔 얘기하잖아. 원래 예전에 기존에 그 대형 매체인 조중동 얼마나 욕 많이 먹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래도 그 타이틀 달고 있는 사람들이 정론을 쓰는 사람들. 그래, 맞아. 요즘 보면 그거는 진짜 참 기자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거는 뭐 정치에 연결돼 있고 또 뭐 정계에 네. 연결돼 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본인의 어떤 뭐랄까 그게 좋다는 게 아니고 그걸 어쨌든 선을 타면서 그걸 유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날조잖아. 우리도 우리 입으로 축구 레카라고 하지만 이렇게 할 거면 사실 그냥 축구 레카 하는 게 나아요. 네. 네, 이 정도 그리고 제목이면 우리보다 훨씬 제목이 세. 우리 이렇게 못 써. 그리고 제목 되게 길어진 거 알아요? 옛날에는 뭐뭐뭐뭐뭐뭐뭐뭐에 끝났거든요. 요즘은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충격 대박 그리고 나니까 진짜 썸네일. 뭐 이렇게 길어. 그래서 항상 제목이 끝이 안 나. 뭐 화면에 안 들어와. 그래서 이거 나는 네이버 안 본 지 오래됐고 왜냐면 제목을 봐야 뭔지 아는데 제목이 잘려 있어 뒤에 그래, 항상. 맞아. 물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기자분들이다라고 하면 사실 뭔가 힘도 있었고, 그치. 그리고 뭐 신뢰감도 있었고 했었거든요. 활자 매체 때는 네. 기자들 힘 되게 강력했었잖아. 뭐 축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는 저도 보면 뭐 축구계 있지만 축구 기자분들의 어떤 이런 식으로 기사 쓰는 거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그냥 완전 똥 만든 거 아니야 포스텍. 근데 이거를 또 무분별하게
볼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가 이거 믿고 있는 경우도 많고. 네. 여기도 지금 제목 더보기로 나오는데요. 우리는 어그로는 없잖아. 여러 주제를 쓰다 보니까 제목이 아니고 주제잖아. 그래. 네. 여기는 포스트코글로 충격. 이게 무언가 손흥민 나가라고? 뭐 이렇게 제목 안 그래. 썼잖아요. 우리는 뭐 네. 손흥민, 김상식, 신태용 그래. 이렇게. 우리도 길긴 기네. 우리 세 줄이야. 네. 뭐 이렇게 축구 얘기를 많이 해, 그럼 우리.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아. 네. 여튼 근데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좀 너무 과하잖아요. 그리고 김상식 성공시대. 이거는 정말 정론지에서만 나오는 제목. 성공시대. 네. 이거는 정론지도 거의 그 월간 중앙, 월간 동아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제 만약에 지금 어떤 그 네이버에 걸리는 식으로 제목을 하면 베트남 난리 났다. 김상식 대통령까지 맞이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그거지. 이렇게. 현재 대통령 탄핵 준비 중. 김상식 대체. 요즘 아니면 그런 전국에 맞춰야지. 전국에 맞춰 이렇게 아니 아예 날조면 김상식, 박항서 비판 막 이런 거. 이게 날조야. 베트남 국민들 박항서 잊어. 박항서가 누구인가 이러면서 김상식 박항서보다 원래 내가 낫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PL은 지금 좀 안개 속인데 리버풀 잘 나가고 있고 아무래도 한국에서 팬들이 많은 맨유는 그래도 전환점을 찾았는데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은 계속해서 안개 속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당장은 그냥 쭉 유지될 것 같아요. 네. 리버풀만 잘 나가. 첼시도 비틀거리고 잘 나가다 흔들거리고 아스날 경기력 완전 안 좋고 이러니까 뭐 별게 없어요. 네, 리버풀이 쭉 잘 나간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비겼더라도 잘 나가고 있다. 잘 나가고 있는 거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따라가야 마지막에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네. 아스날의 쫓아가질 못해. 아스날의 그 무승부는 좀 아쉽기도 하고 왜냐면 아스날도 제가 봤을 때 경기가 안 좋아.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는 어제 그러니까 진짜 브라이튼 경기 보면서 느꼈고요. 전체적으로 경기 쭉 보면서 느꼈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중반부가 넘어가는 시점이고 선수들이 지쳤잖아요. 이러면은 선수 체급발로 밀어붙여야 되거든. 그렇지. 그냥 클래스로. 근데 그게 다 분산돼 있어. 잘 안 돼. 그러니까 옛날에는 체급이 있고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 모여 있었는데 몇 개 팀에 이제 진짜 분산돼 있으니까 쉽지 않아요. 돈을 많이 쓰니까 중량감 있는 선수들이 각 팀에 한 명 정도씩은 있는 것 같아. 뭐 소튼 정도 좀 빼면 한두 명씩은 다 있어서 그런 팀들한테 잘못 약간 물렸다 하면 승점 드롭이야. 네. 그리고 해외에서 중상위권 그러니까 S급이 아니더라도 A급 정도 되는 선수들이 PL에 몰려 있으니까. 그게 돈을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네. 네, 쉽지 않습니다. 정말 PL 저는 경기 보면서 지금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무슨 중하위권 팀들을 챙겨보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빅클럽하고 붙는 다른 팀의 어떤 면면을 봤을 때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래. 옛날에는 야 이 경기 갔다. 정말 20분 보면 이건 간 경기야. 그래서 그냥 슈퍼스타 보려고. 경기 보고 했단 말이야. 근데 간 경기들이 없어. 상대방 면면을 보면. 그러면 그 중위권 팀들이 이제 그 선수 1,000억에 팔아. 그치. 그러면 300억씩 분산 투자해서 또 사. 막 브라질 이런 데 끌어와. 그럼 또 얘가 1,000억이 돼. 그러면 계속 선순환 되니까 중위권 팀도 이제 한 번 딱 터지면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오는 거죠. 그래. 형이 감독하고 있는 팀도 요즘 잘하잖아. 본머스. 이라올라. 잘해. 잘해. 본머스 쉽지 않아, 경기. 진짜 지금 채팅창에서 나왔는데 옛날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빅4 경기들 하면 라운드별로 막 3대0 정도 경기 많이 나왔었는데. 자주 나왔지. 근데 요즘엔 그런 경우가 나온다 하더라도 경기 내용 보면 힘들고. 그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미어리그 얘기했으니까 동남아 쪽으로 가겠습니다. 상식종신 김상식 감독이 성공시대를 열고요. 진짜 개재밌던데? 저 경기 봤거든요. 아 진짜? 아니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 그냥 진짜 개싸움이야 그냥. 그냥 진짜 리얼로 싸우기도 하고 리얼로 싸우기도 하고 리얼로 싸우기도 하고 그냥 재밌어. 이게 축구의 그냥 약간 근본적인 게 다 나와 거기 안에. 그래서 되게 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나는 혼자만 생각이네. 제대로 이런 대회를 쭉 팔로우한 적은 없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만약 국제대회를 나가잖아. 어쨌든 우리가 아시아권이야. 그리고 또 뭐 어떤 뭐 다른 유럽도 마찬가지겠지만 전 세계적인 어떤 그 뭐랄까 이목이 쏠려 있어. 근데 뭔가 국가의 위신도 있고.
그러니까 말했을 때 거친 플레이나 이런 거 네. 있을 때 그런 것도 생각하고 나는 국가대표야. 한국을 대표해서 나갔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플레이에 집중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가 을룡타가 나오는 것도 사실 우리끼리 대회에서 나왔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뭔지 알죠? 네. 그 뭔지 알죠? 네. 그러니까 이 동남아시아 대회 어떤 그 미쯔비시 컵도 그런 게 어딨어? 우리끼리 그냥 하는 건데 개새끼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싸움 전교 1, 2등이 싸워. 그러면 약간 서로 이 새끼 들어올 것 같은데 해서 서로 약간 이렇게 바람처럼 싸우자. 근데 150D랑 151이 싸우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머리 서로 집어- 할 만해. 머리 집어뜯고. 근데 또 서로 할 만하다고 그렇지.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어쨌든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 이게 지금 베트남 대표팀은 대한민국 국적의 감독들이 가가지고 다 족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 태국은 항상 일본 쪽 그치. 지도자들이 맞아. 많고 베트남은 또 한국 지도자들이 예. 많아서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득점 중에 하나가 맨업볼 줬거든요. 그냥 바로 패스해서 원더골 넣어버렸어. 아 진짜? 근데 주심이 고영진 주심이었어. 아, 우리 주심이었죠. 진짜 고생하더라. 뭐 잘 보고 못 보고를 떠나서 그냥 태국 팬들이 고영진 주심 개욕하던데. 죽여버린다. 진짜 죽인다고 그러던데. 잘 탈출하셨으려나? 어. 아이가 이게 근데 그 왜 매너볼하고 상관없잖아. 태국이 꼴른 거야 그거를? 그 공을 줬는데 그걸 바로 때리지 않고 줬는데 패스해서 연결해서, 그냥 중거리 슈팅 멀리서 때려버리니까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난리 났지 뭐. 어쨌든 그런 상황에 또 이거랑 그 별개로 근데 김상식 감독이 그러고 보니까 이 트로피 운 때가 좀 있죠. 트로피 잘 따죠. 은근히 운이 있어요. 이것도 나는 사실 정말 그 수많은 축구 선수들 중에 축구 감독들 중에 트로피 따는 사람이 되게 소수잖아요. 근데 이 운때가 김상식이라는 사람한테 있는 것 같아. 진짜 이거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제 전북에서는 0대3으로 지고 있는데 골 들어가고 어퍼컷 했잖아요.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갖고. 근데 제가 건너 듣기로는 나도 모르게 나왔다. 간습적으로 그냥 골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얍! 이렇게. 후회는 하신대. 이거 왜 했지? 그럴 때는 아니었는데. 아니 0대3에서 1대3 됐는데 어퍼컷 세리머니 하는 사람이 어딨어. 감독. 그렇지. 후회하신. 후회 안 돼. 왜 그런지 모르겠대. 아 그래? 그냥 내가 볼 때 그냥 머릿속에 선입력 돼 있었던 것 같아. 나는 그거 오른쪽 벤치 끝에서 왼쪽으로 뛰어가면서 이렇게 했거든. 네. 그 내가 코칭 스텝이었고 내가 그 김사진 감독 밑에 있는 코치였잖아. 좆됐다. 존나 무섭다. 3대 0에서 1골인데 감독이 저런다? 그러면은 이게 봐라 새끼들아. 너희들 내 이렇게 하면서 오늘 가만 안 둔다. 나는 약간 오히려 그 선수단이나 코칭 스텝에게 말하는 무언의 시위 같아가지고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 나는. 약간 공포 BGM 깔면 어울렸을 거. 왜 저러지 갑자기? 근데 미스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리얼이지. 점프력도 좋았어요. 네. 아주 높게 뛰면서 점프를 잘 뛰어. 아주 높게 가볍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건 충분히 할 만했고 우승을 하면서 대단합니다. 어쨌든 이런데 가가지고 네. 뭐 동남아 축구의 적응도 쉽지 않을 텐데 그렇지. 가가지고 이 선수들 데리고 했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고 그래도 우리나라 감독이 가서 우승한 거니까. 우승한 거니까 기분은 뭐 좋을 되게 일이죠. 좋죠. 네. 네. 자, 근데 그 와중에 또 동남아 축구의 한 획을 나름대로 긋고 있었던 인니의 신태용 감독은 신재원 선수 지금 굉장히 좀 분노의 스토리를 올렸는데 뭐 경질이죠. 네. 경질 그림이죠, 완전히. 예. 근데 지금까지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에서 해왔던 걸 생각하면 신재원 선수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뭐 5년 됐더라고요. 예. 저랑 아시안컵 해설했을 때 오퍼가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쯤에. 그때 저기 옥류관 자주 갔을 때. 네, 2019년에. 그러니까 네. 진짜 오래된 일이긴 하죠. 진짜 오랫동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인도네시아가 막 귀화를 많이 시키잖아요. 막 거의 유럽 팀이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경질이 아니라 뭔가 다음에 스텝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얘기 나온 게 그거였어. 신태용 경질 반할 부임. 그런 게 뭐 반할이 꼭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 유럽 선수 많은데 유럽 감독 데려와서 하면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진짜 될지 아니면 그들의 이제 큰 오판일지 이거는 이제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돈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축구협회가 있죠.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뭔가 더 큰 그림을 좀 그리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에 외국인 감독이 왔어. 벤투도 그랬고 히딩크도 그랬고 얼마나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정말 많이. 일희일비하는 네. 기사들이 되게 많이. 이게 신태용 감독도 이거에 엄청 시달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국 위에서 결정은 이제 뭔가 유럽 감독을 전 데려오는 수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번에 작년에 재계약했나요?
그랬을 한 거야. 번, 아마. 예, 작년에. 했을 때도 그때도 내가 봤을 때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뭐 좋게 얘기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아시안컵에서 나름의 어떤 성적을 냈잖아요. 네. 뭐 어쨌든 토너먼트에 올라갔으니까 뭐 쉽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이 협회 쪽하고 생각과 국민들의 염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서와 그게 상충됐었던 좀 거지.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 되게 계약을 늦게 했을 걸. 견제하는 게 진짜 많아요. 네. 아니, 그래.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감독 오면 아시잖아요. 막, 그래. 야, 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저거 뭐 이런 거 말들 우리도 듣는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신청 감독도 외국인이니까 분명히 그런 견제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고 또 막 감독 밀어넣는 거 추천하는 거 되게 많았을 거고 어쨌든 그거를 5년 정도 버텼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대단한 거고 뭐 고생하셨습니다. 멀리서 인도네시아 진짜 멀거든요. 8시간 걸리고 7-8시간 생각보다 걸리지? 엄청 오래 걸려가지고 먼 곳에서 한 번 그 코로나 때 그걸로 왔어요. 아프셔가지고 그래. 특수 뭐 앰뷸런스 비행기 뭐 1,000만 원짜리 있잖아요. 1억인가 그게 그걸로 한국으로 사비로 오셨다고. 네, 하는데. 맞아요. 그런 일도 몸이 있었는데. 안 좋으셔가지고 네. 그때. 예. 그래서 술도 이제 저 이번 아시안컵 때도 잠깐 만났거든요. 술 이제 안 드시고. 한 병 딱 한 병만 먹고 맥주 그 이상은 안 한다. 그 이상은 아예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번에 그 아시안컵에서 봤는데 술 안 드시더라고. 원래 이렇게 좋아하시잖아요. 막 이렇게 즐겁게 노는 거. 근데 그런 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태용 감독은 이렇게 되면 어떤 그 차후의 홍보가 있을까요? K리그 이제 다음 스텝이 있겠는데 지금은 다 꽉 차 있으니까 그리고 뭐 신태용 감독이 작은 구단을 선택할 것 같지는 않고 그쵸? 제 생각에 일부 리그에서 그래도 이분도 체급이 있는 사람이니까. 돈을 중간 이상 쓸 수 있는 팀에서는 관심을 가질만 한데 일단 지금은 다 세팅이 돼 있으니까 그치. 뭐 당분간은 쉬면서 좀 재정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서는 다른 뭐 동남아 또 국대 그럴 수도 있겠다. 원하는 쪽이 있다면 갈 수도 있지 않겠나. 뭐 태국, 말레이 이런 데는 그래도 해볼 만한. 만약에 열려 있다라고 하면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그 혼혈 또 애매하지. 피지컬 좋은 선수들 데리고 하다가 또 가면 그쪽도 혼혈이 있긴 하지만 조금 인도네시아가 엄청 세고 나머지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도전할까 이건 잘 모르겠네. 근데 K리그 오시고 싶어 했어요. 저번 아시안컵 때도 기회 되면 가고 싶은데 여기서 해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마무리는 하고 가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때 동남아시아 부임한 지 얼마 돼서 우리 그때 히든 원정대 가가지고 태국에서 보고했을 때 동남아시아 어린 선수들 당시에 이제 쭉쭉 올린다고. 왜냐면 맞아, 그때 동남아시아 어린 선수들이 대표팀이 돼야 되고 기존에 있던 대표팀하고 이제 세대 교체를 과감하게 단행하던 시점이었는데 그때 선수들이 연습하는데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스타킹 색깔이 다른 거야. 근데 그러면 선수들이 왼쪽에는 뭐 검은색, 오른쪽에 빨간색 이렇게 신어야 되는데 어떤 선수는 왼쪽에 빨간색, 검은색 이렇게 통일성이 아예 없구나. 뭐지 했는데 이제 선수 파악한다고 주발 표시를 한 거야. 그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 네. 그래서 선수 파악했을 때 주발 표시를 저렇게 하는구나. 이제 포츠팀 직관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렇지. 그때 막 19세였나? 되게 어린 선수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본다고. 그래서 헷갈렸을 거야. 하여튼 뭐 고생했고 상식 네. 종신 감독님도 김남일 감독도 네. 고생했고 이제 이후에 어쨌든 지금 트로피 하나 들었으니까 또 춤 추셨을라나? 사실 정신 하지 않았을까? 추던데? 아까 그래, 내가 벌써 봤어. 벌써 썼어? 뭐 그 옛날에 봤어. 전국 그 우승할 그래. 때 코치 때 춤추던 영상 있잖아요. 아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태국 얘기해가지고 딱 검색했거든요. 뭐 난리였구만. 경기가 왜 재밌었냐고 하는지 알겠구만. 진짜 그냥 뭐 수준을 떠나서 그냥 축구 그 자체였어요. 그냥 난리였구만. 어쩌면 이런 게 축구의 원초적인 그럴 재미인지도 수도 몰라. 있어. 어떤 고도의 전술도 있지만 그냥 컨택하고 태클 걸고 막 상대방 맨업 보여줬는데 원더골 집어넣고 세레브레이션 시원하게 갈기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동남아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까지 마치고 중간 K리그 이적 시장 점검으로 한번 오겠습니다. 주요 선수만 체크를 일단 해볼게요. 울산 볼게요. 울산 윤종규, 이진현, 허율, 이희균, 문정인, 박민서, 강상호까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허율, 이희균 이렇게 들어왔고 광주에서 되게 젊어졌어요. 네. 지금 이 선수들이 평균이 한 97, 98 정도 또래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평균 연령이 확 낮아질 수밖에 없는 선수들로 많이 바뀌었죠. 강상우만 나이가 좀 있고, 그치. 이 지금 영입된 멤버 중에서는 세대 교체를 좀 강력하게 하고 있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주원이 형 봤을 때 어떤가요? 전체적인 느낌?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울산이 선수 영입했을 때 무조건 대표가 와야 돼. 대표급이 아니고 대표가 와야 되는데. 대표가 보통 오죠. 이제 그거와는 좀 다르죠. 이제 울산이 영입했을 때, 이거는 대표라기보다는 예. 이제 앞으로 이제 활약 여부에 따라서 대표팀에 갈 수 있는 제목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예. 그만큼 이제 뭔가 팀으로 봤을 때 좀 젊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게 아닌가. 색채로 봤을 때는 어떤 무게감보다는 젊음 위주로 이렇게 좀 가는 느낌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강원 보겠습니다. 강윤구 들어왔고요. 홍철, 박호영, 최병찬, 강준혁, 최한솔. 근데 강원은 그 지난번에 연봉 공개됐을 때도 봤지만 되게 돈을 안 썼단 말이에요. 좀 효율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2부 리그나 하부 리그에 있는 우리 팀에 왔을 때 좀 터질 수 있는 선수들을 데려오는 잠재력이 좀 있다. 하고 여기에 이제 외국인 잘 뽑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김병지 대표가 설정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예. 여기에 이제 조금 경험을 줄 수 있는 홍철 또 뭐 강윤구 그 나이 또래에서 그래도 탑급이었다는 강윤구를 울산에서 데려오면서 이 정도 배웠고 김민준 울산 윙어 김민준이 아마 이미 같이 합류해서 훈련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오피셜 뜨는 것만 남았구나. 그래서 김민준까지 해서 이제 조금 젊은 선수들도 많이 데려오면서 변화를 주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양민혁이 나갔으니까 이 자리를 이제 어떻게 메울지가 관건이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보겠습니다. 김진수, 문선민의 정승원 왔고요. 그리고 이한도. 되게 깔끔하게 빅네임들로 영입이 된 일단 초반 분위기입니다. 이한도는 제가 예전부터 광주 때부터 좋아했었는데. 이한도 이제 나이가 좀 있긴 하지만 그쵸? 어쨌든 되게 성실한 선수고 한도 초과 이한도. 네. 근데 되게 젊은 선수는 아니에요. 정승원도 이제 젊다고 보긴 좀 어렵고. 그치. 아는 젊은 선수는 아니죠. 그래서 좀 즉시 전력감으로 쓸 수 있는 선수들을 데려오면서 이제 김기동 감독이 원하는 스쿼드를 좀 완성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보고 싶어요. 김기동 감독이 이렇게 영입한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지. 할지. 네. 자, 수협 보겠습니다. 장윤호, 그 다음에 서재민, 박용희. 여기에 이지솔까지 방금 오피셜이 나왔고 그래요? 센터백 해서 여기는 사실 쓸 수 있는 돈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확 뭔가를 바꾸기엔 좀 어렵고 그리고 나가는 선수를 못 잡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손FC에 네임 있는 선수를 데려오려면 좀 나갈 때 편하게 나갈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걸었거든요. 연봉도 제한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갈 때 뭔가 이적료를 챙긴다거나 이 선수를 뭐 다시 한번 재계약한다는 그런 게 좀 어려운 팀이긴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시민 구단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그렇죠. 방법 중 하나였거든요. 야 일단 와봐. 그럼 우리가 좀 나갈 때 그래. 권경원 선수도 어쨌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구축을 해놔서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건데 팬들은 아쉽죠. 왜냐면 너무 빨리 왔다가 유명한 선수들이 빨리 나가버리는 구조니까 손FC는. 자, 수협이 그렇고 포항, 김범수, 안산에서. 요거 말고는 사실 이적 시장에서 뭔가 별다른 어떤 그림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아웃 위주로 좀 나오고 있고 뭐 포항은 좀 항상 그랬죠. 좀 그렇죠. 이적 시장 이거 맞나 이렇게.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보통 성적이 다 잘 나오긴 했었는데. 뭐 아직 진행 중일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주가 전북에서 오재혁, 그 다음에 조성빈, 최원창, 정훈 재계약했고요. 구자철 이제 은퇴. 좀 조용해요. 여기도 뭐 한종무 나간 건 좀 아쉽고 대구로 간 건 좀 아쉽고 그래서 제주가 이제 그 클럽 이름 바꿨잖아요. 네. 제주 SK. 네. 그래서 바꿨는데 뭔가 영입에 있어서는 SK스럽지 않은. 뭐 그래도 돈을 좀 쓰는데 SK를 달면 뭔가 각오가 좀 달라야 되지 않나? 왜 유나이티드면 사실 모르잖아.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네, 근데 딱 가야 한다는 거는 이제 기업 구단의 이 명명을 빡 한 건데. 네. 제주 SK.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근데 이름만 바꾸고 내부 정책이 크게 변화가 없으면 근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제주가 뭔가 좀 색깔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구단 리모델링도 그렇고 해서 제가 뭐 제주도 행사도 갔다 왔었잖아. 갔다 왔었는데 예. 그런 어떤 일환의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결국 이제 김학범 감독과 함께해서 이제 뭔가 좀 투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돈이 들어간다면 제주의 어떤 느낌도 더 이름과 함께 산뜻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전 2인이 좀 많습니다. 드레스덴에서 박규현 왔고요. 그 다음에 하창래, 그리고 포항에서 정재희, 그리고 주민규 왔고, 울산 임종훈 왔습니다. 야 이거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왜냐면 나이가 좀 있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네. 즉전력감으로 빡세게 데려온 거잖아요. 뭐 아웃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미 팀이 선수가 너무 많았기 그치. 때문에 아웃이 많을 수밖에 없고 대부분 FA로 다 아웃이 되면서
좀 올해는 선수단 정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인도 화려하지만 아웃이 정말 많고 주세종도 결국엔 이제 FA로 재계약 안 되는 걸로 됐고. 뭐 한번 대전 뭐 우승은 모르겠고 챔피언스리그권 한번 해보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뭐 전북, 울산 다음으로 지금 좀 쓸 수 있는 구단 중 하나니까 좀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광주는 뭐 그냥 그거 하나 생각해야죠. 그 감독이 남았다. 감독이 남았다. 네, 감독이 남았다. 그거 말고는 뭐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고액 연봉자들은 나갈 수밖에 없고 네. 이게 뭐 이적료를 벌기 위함이 아니라 연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고액 연봉자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도 지금 다 좀 거치를 한번 좀 확인해봐야 돼요. 외국인이 어쨌든 비싸니까 확인해봐야 되고 그나마 최경록의 재계약 네. 뭐 나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FA라서 아, 그다음에 지금 여기 말씀하신 정호연 잔류. 잔류? 근데 잔류 확정이에요? 확정은 아니지 않나요? 잔류? 어쨌든 뭐 정호연 잔류하면 그러니까 이게 바이아웃이 해외 쪽에 걸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정호연도 2000년생이에요. 완전 어리지 않단 그렇지. 말이에요. 그래서 해외에서 2000년생 미드필더 좀 어떻게 보면 나이가 완성된 나이잖아요. 이제는 25이니까 그래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해외 나갔으면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가치를 인정받고 나가는 거랑 그냥 다르지. 무리해서 나가는 거랑 완전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진 잔류. 아직 잔류. 그렇습니다. 자, 전북 송범근 돌아왔습니다. 송범근 그다음에 김영빈, 강상윤 임대 복귀했고요. 전북도 뭔가 뭐 일단 여기는 역시 감독이 바뀐 게 좀 크니까 그거를 좀 봐야죠. 근데 송범근이 들어온 그 스토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김준홍이 지금 뭐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랑 맞물리면서 김준호 해외 얘기도 뭐 있고 미국 있고. 얘기 그거 했었잖아. 네, 그래서 뭐 송범근이 온 것 같고 김영빈은 뭐 저는 되게 잘하는 선수라고 좋은 생각을 영입이죠. 해서 네. 볼 잘 다루고 빌드업할 때 핵심이 될 수 있는 선수니까 요 용입도 괜찮은 것 같고 한국영 다시 이제 잡은 것도 단기 계약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재계약이 어느 정도 예정은 돼 있었는데 한국영도 이게 굉장히 그 팀의 스피릿 쪽으로 한국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김진수, 문선민 이렇게 이제 92년생들은 또 서울로 갔네요. 네. 네. 자, 그다음 대구, 부산에서 라마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제주 한종무, 그다음에 정우재. 약간 이제 연어 스타일의 영입. 다시 돌아오고. 라마스 돌아왔고 예. 정우재 돌아왔고 이렇게 되면서 좀 재계약에 집중을 한 것 같아요. 외국인 선수들 재계약. 세드가에다가 장성원, 뭐 김진혁, 이찬동, 오승훈, 박재현까지 다. 다 재계약 쪽으로 네. 한 것 같고 굉장히 이제 터질 것 같았던 느낌이 약간 잠깐 있었던 바셀루스는 떠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응원했어요 저는. 그래요? 약간 옛날 라자르 생각도 나고 해가지고. 라자로 오랜만이다. 네. 자, 그다음에 안양. 네, 황병근과 못다. 천안의 못다. 그다음에 부산에 황병근 들어왔습니다. 네, 김다솔, 이태희 재계약했고요. 안양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공부를 해야 돼요. 일부 리그로 왔기 때문에. 뛰는 거 보면서 네, 네. 또 그거 봐야죠. 자, 여기 지금까지 제일 화끈한 팀은 대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전, 서울. 대전이 네임드 이제 뭐 숫자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네. 확실하게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오는 것도 또 중요하니까 이렇게 좋은 것 같고 재밌는 것 같고 울산도 뭐 숫자는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좀 어린 선수들도 그런 있고. 게 있죠. 허율 이익윤이 울산에서도 광주처럼 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물음표는 좀 있는 것 같고. 네. 아, 근데 허율은 더 골 많이 넣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실. 근데 그 뭐랄까 압도적이니까 피지컬이. 근데 강팀의 피지컬이 좋은 선수가 갔을 때 진짜 때려박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 그런 걸 기대하겠죠, 울산 팬들은. 좀 걱정되는 팀 있나요? 너무 움직임이 없는데? 제주? 포항 제주. 나 제주. 포항 제주. 제주. 포항 제주. 포항 일단 봅시다. 포항은 근데 포항은 작년하고 행보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이래놓고 항상 잘해가지고. 네네네. 조금. 제주가 걱정되긴 한데. 그러니까 정재희가 나갔잖아요, 포항에서는. 그치. 뭐 어째 정재희가 포인트를 그래도 10개 이상 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 뭐 이거는 좀 김범수가 빠르긴 한데 조금 더 이제 봐야 되고 네. 상황을. 제주는 뭐 추가 영입이 있으려나? 외국인을 좀 많이 바꿀 것 같긴 해요, 제주는. 뭐 헤이스나 이런 정리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 이제 외국인을 원래 제주는 전통적으로 외국인이 좀 터지면서 그렇지. 그러면 딱 같이 성적이 올라오죠. 났던 팀이라서 외국인을 좀 데려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나는데 뭐 보겠죠. 김학범도 아마 직접 성격상 보러 나갔다 오지 않았을까. 항상 이제 비시즌에는 외국에서 선수를 보고. 나가는 타입이라서 김학범들이 외국 나가면 그렇게 힘들대요.
왜? 아침에 조깅 뛰느라고. 아. 그러니까 같이 가면 뭐 코치가 가든 스카우트가 가면 같이 그래, 그게 많이 들었다. 선생님이랑 같이 뛰어낼 거 아니야. 자고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그치, 나와야지. 아침에 하고 막 턱걸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빡세. 몸 관리 진짜. 자, 이렇게 K리그 이적 시장 중간 점검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히든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또 히든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